안녕하세요. 저는 FE 플랫폼 팀의 톡 FE 파트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프레드입니다. 이번에 담당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서 마이구독은 보이지 않는 개선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인 리덕스에서 리액트 쿼리로 전환했던 그 이유와 과정에 대해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보이지 않는 개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대부분 프로젝트에서 처음 설계를 진행할 때는 어느 정도 깔끔하게 작업이 됩니다. 하지만 오픈 이후에는 새로운 기능과 사용자 경험 개선도 많이 추가됩니다. 예시로 든 화면을 보시더라도 새로운 기능이나 사용자 경험 개선 작업으로 기존에 깔끔하게 처리하고 있던 형태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완벽한 설계는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앞으로의 새로운 기능과 사용자 경험 개선 작업을 처음 설계 단계부터 고려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도 부족하고요. 바로 여기에서 필요한 작업이 리패터링인데요. 새로운 기능이나 사용자 경험 개선 작업으로 다소 깔끔하지 않았던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리패터링을 진행합니다. 말구독 서비스 역시 이 부분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말구독은 카카오톡 데이터를 백업하거나 연락처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톡서러 플러스와 다양한 이모티콘을 사용하고 이모티콘 추천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모티콘 플러스를 구독하기 위한 과정이나 결제 수단을 관리하거나 구독 상태를 보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지금의 마이구독은 처음 오픈했을 때와 다르게 인앱 결제, 이용권 기능과 구독 변경 기능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점차 초기에 설계했던 방향과 다르게 작업된 부분들이 많아지면서 전체적인 코드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였고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발표는 그 중에서도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인 리덕스에서 리액트 쿼리로 전환했던 내용을 중점으로 리액트 개발 경험이 있고 리덕스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번 발표는 크게 4가지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입니다. 리액트 쿼리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는 것을 시작으로 리덕스에서 리액트 쿼리로 전환한 이유와 그 과정을 공유하고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발표를 마칠 예정입니다. 먼저 리액트 쿼리에 대해 조금 알아볼까요? 우리가 프로젝트에서 API 요청을 보낼 때 필요한 부분이 보통 데이터 패칭, 캐싱, 동기화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쉽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리액트 쿼리입니다. 하지만 리액트 쿼리 없이 리액트 자체만으로 불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한번 리액트 쿼리가 가지고 있는 핵심 기능을 리액트만으로 간단하게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데이터 패칭입니다. 유저 스테이트, 유저 콜백, 유저 임팩트 조합으로 리패치까지 가능한 형태의 커스텀 훅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캐싱입니다. 캐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리액트의 컨텍스트 API 조합으로 커스텀 훅을 어디에서나 호출하고 캐싱 데이터를 가져오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동기화입니다. 리액트 쿼리는 여러 가지 트릭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인지하는 순간에 데이터를 새로 가져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유저 임팩트와 셋 인터벌, 그리고 윈도우의 포커스와 같은 특정한 이벤트 조합으로 데이터를 일정 시간마다 혹은 특정 조건으로 새로 가져오도록 구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보여드린 대표적인 기능들 하나하나 만드는 것만으로도 여러 테스트가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리액트는 컨텍스트 API, 유저 스테이트, 캐싱, 에러 핸들링 등 너무나도 많은 여러 고려사항들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반면 리액트 쿼리는 쿼리 클라이언트와 함께 유지 쿼리 하나로, 유지 뮤테이션 하나로 대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리액트 쿼리 없이 리액트 자체만으로 비동기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리액트에서 제공하는 기본 훅으로도 충분히 멋진 비동기 처리 커스텀 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기능만 추가할 수 있고 추가적인 라이브러리가 필요 없다는 점도 좋습니다. 하지만 기본 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요. 리액트 쿼리 대비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구현한 훅을 이용하기보다는 지금도 활발하게 업데이트하고 있는 리액트 쿼리를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리액트 쿼리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으니 이제 리덕스에서 리액트 쿼리로 전환한 이유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리덕스에서 리액트 쿼리로 전환한 이유는 리덕스의 구조, 데이터의 구분, 에러에 대한 처리로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리덕스의 구조인데요. 리덕스 자체는 비동기 처리를 목적으로 나온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가 아니라서
리덕스 사가와 같은 미드레어를 사용해야 비동기 데이터를 상태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사가에서 API 요청을 보내고 응답받아서 리덕스의 상태를 저장하는 그 과정에서 API 상태에 따라 렌더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청을 하는 중인지, 완료된 것인지, 에러가 발생했는지와 같은 상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가에서는 is loading이나 is error 등과 같은 상태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구독에서는 API 응답 상태를 저장할 load status라는 이름으로 상태를 관리함으로써 해결하고 있습니다. 즉, 리덕스에서는 비동기 데이터를 처리해야 한다면 로드 스테이터스와 같이 별도의 상태나 유틸리티를 만들어야 합니다. 반면 리액트 쿼리를 이용하게 된다면 로드 스테이터스가 해야 할 일을 기본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리덕스의 경우에는 새로운 API가 하나 추가될 때마다 액션, 리주서, 사가 등을 구현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간단한 API 하나 추가하는데 다소 번거롭게 느껴지기도 했고, 사가가 사가를 부르는 상황에서는 그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결제정보 API가 사용자정보, 구독정보 API에 디펜던시가 있다면 사가 내에서 각각의 사가를 호출하게 됩니다. 하나의 사가에서 보면 두 개의 사가만 보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신경 쓰면 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만약 여기에서 구독정보 API가 상품정보 API 디펜던시가 있다고 한다면 구독정보 역시 사가에서 상품정보 사가를 호출하게 됩니다. 조금 더 과하게 표현하자면 프로젝트의 구조가 화면에 보이는 흐름처럼 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중간에 있는 API에 문제가 생기거나 포맷이 변경되어 결제정보 API에서 에러가 발생했을 때 에러가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려면 결제정보 사가에서 구독정보 사가를 타고 상품정보 사가까지 도달해야만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나도 모르게 사이드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반면 리액트 쿼리에서는 각 API가 쿼리로 구성이 되고 서로의 디펜던시는 사용하는 컴포넌트 내에서 혹은 커스텀 훅에서 전달받고 갱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 리덕스에서는 특정 액션이 다른 액션에 디펜던시가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웠으나 리액트 쿼리에서는 필요로 하는 디펜던시를 쿼리키나 이네이블드 값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구분인데요. 이번에 리패터링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말구독 내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를 클라이언트 사이드 데이터와 서버 사이드 데이터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클라이언트 사이드 데이터는 많지 않고 오히려 서버 사이드 데이터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클라이언트 사이드 데이터가 그렇게까지 복잡한 로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죠. 이 두 가지 상태를 리덕스 하나에 담으니 이게 클라이언트 사이드 데이터인지 아니면 서버 사이드 데이터인지도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리덕스에 담았던 걸 다시 분리하고 클라이언트 사이드 데이터는 컨텍스트 API로, 서버 사이드 데이터는 리액트 쿼리로 관리하도록 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즈 로딩이나 이즈 에러 등과 같은 API 상태를 리액트 쿼리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리덕스의 구조 때문에 생성했던 로드 스테이터스는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러에 대한 처리가 있습니다. 리덕스에서 에러 핸들링을 위해서는 화면에 보이는 코드처럼 리렌더가 발생했을 때 유저 임팩트를 통해서 처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API가 한 곳에서만 사용한다면 사가 처리 과정 중에 에러 핸들링에도 상관없지만, 하나의 API가 여러 컴포넌트에서 사용하게 된다면 각 컴포넌트 상황에 맞춰 에러 핸들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API 과정 중 에러가 발생하면 로드 스테이터스의 에러 정보를 저장하고 로드 스테이터스의 갱신으로 리렌더가 발생했을 때 컴포넌트에서 에러 처리하는 형태로 조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리액트 쿼리에서 처리한다면 쿼리 옵션 중 onError 함수를 통해서 컴포넌트가 리렌더가 되지 않더라도 에러 핸들링을 할 수 있도록 구조를 좀 더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동기 데이터 처리를 위한 다른 라이브러리도 있는데 왜 하필 리액트 쿼리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리액트 쿼리뿐만 아니라 비동기 처리를 위한 다른 라이브러리도 리서치를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RTK 쿼리, 아폴로, SWR 등 훌륭한 라이브러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RTK 쿼리의 경우 결국에는 리덕스 구조를 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선택사항에서 제외되었고, 아폴로는 스키마를 정의해야 하는 번거로운 점 때문에 선택사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SWR의 경우에는 리액트 쿼리와 거의 유사한 형태로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이구독에서는 API 요청을 조건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네이블드 옵션을 제공하는 리액트 쿼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라이브러리 대신 리액트 쿼리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리덕스에서 API 상태에 따라 화면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도구나 상태가 필요하고 리덕스 사가를 사용하면서 의존성이 깊은 구조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간단한 API를 추가하더라도 장황한 보일러플레이트가 필요하고 API 에러 핸들링 과정에서 다소 불필요한 작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덕스가 아닌 다른 비동기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를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우수한 여러 비동기 처리 라이브러리가 있었지만 사용하는 방식이나 구조, 기능 면에서 리액트 쿼리가 프로젝트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리액트 쿼리로 전환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이제 전환 과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마이구독은 고착 컴포넌트 기반 리덕스 구조를 채택하고 있었고 일부 페이지에서는 부모 컴포넌트에서 API를 자식에게 내려주고 있었기 때문에 프롭스 드리링도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서비스하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API를 요청하고 받는 흐름이 달라지면서 여러 사이드 임팩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리액트 쿼리 전환 과정은 총 3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리덕스를 고착 컴포넌트 방식에서 훅 기반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했고, 두 번째는 리덕스 기반에서 리액트 쿼리 기반으로 변경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리액트 16에서 18으로 전환하면서 API 상태 관리를 좀 더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첫 번째로 리덕스 고착 컴포넌트에서 훅 기반으로 변경 작업인데요. 마이구독은 빠른 개발을 위해서 간단하게 상태를 가져오고 갱신할 수 있도록 고착 컴포넌트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는 불필요한 리렌더를 만들거나 리액트 쿼리로 전환하기에는 전체적인 코드 구조가 변경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로직 누락의 실수가 없도록 훅 기반으로 변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마이구독에서 사용하는 코드 일부를 살짝 변경해서 가져와 보았는데요. 상품 상세 페이지에서는 API를 요청하고 화면을 구성하는 코드입니다. 하단에 있는 커넥트 스토어 함수가 바로 고착 컴포넌트입니다. 커넥트 스토어는 리덕스의 커넥트 함수를 한 번 더 고착 컴포넌트 형태로 처리한 함수이고 이번에 제거해야 할 대상입니다. 컴포넌트의 프로스 부분을 보시면 고착 컴포넌트로부터 받은 값들이 있습니다. 액션은 디스패치 함수들을 담고 있고 상태는 리덕스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상태를 담고 있습니다. 훅 기반으로 변경하게 될 때 어떤 상태를 사용하는지, 액션을 호출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컴포넌트에서는 구독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고 구독 데이터를 요청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API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로드 스테이터스 상태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액션, 상태 부분을 유저 디스패치, 유저 셀렉터로 전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자체에 대한 길이는 유저 셀렉터 덕분에 길어지게 되는데요. 프로스에서 액션과 상태를 삭제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은 커넥트 스토어는 제거됩니다. 디스패치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 유저 디스패치 훅을 사용하고 기존 프롭스로 봤던 상태를 유저 셀렉터로 각각 받아주도록 변경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스패치 함수로 구독 데이터를 요청하도록 변경하면 고착 컴포넌트 방식에서 훅 기반 방식으로 전환이 완료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문제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바로 로드 스테이터스입니다. 로드 스테이터스를 사용하는 헤더의 경우 사용자 정보 API에 대한 상태가 변경되었을 때만 리렌더가 발생해야 하는데 다른 컴포넌트에서 요청한 매대 데이터, 구독 데이터에 해당하는 API 상태에 대해서도 변경이 발생하면서 헤더에서도 리렌더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드 스테이터스를 셀렉트하게 될 때 좀 더 세분화해서 가져오는 방법도 고려해 보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가독성과 네이밍 처리가 애매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만약 리액트 쿼리를 바로 도입했다면 이러한 이슈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구조가 변경될 예정이므로 언제 작업이 마무리될지 알 수 없고 작업 도중 다른 작업이 생길 수 있으므로 단계별로 진행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그대로 놔두기도 애매했고 약간의 도전 정신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유즈로드 스테이터스라는 커스텀 훅을 만들고 필요한 디펜던시 목록을 받아서 필요한 API 상태만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가독성이 개선된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40회에 가까운 렌더링 횟수를 보여주었다면 유즈로드 스테이터스를 적용한 다음에는 20회 정도로 절반 가까이 렌더링 횟수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리덕스에서 리액트 쿼리로 전환 작업입니다. 이전 단계에서 리덕스를 훅 기반으로 변경한 덕분에 전환하는 것 자체는 쉽고 간단했습니다. 이전 단계에서 만들어낸 훅 기반 코드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반절 이상 코드가 줄어들었는데요. 기존 로드 스테이터스 대신에 리액트 쿼리 기본 옵션인 이즈 로딩을 사용했고요. 유즈 쿼리를 사용함으로써 디스패치와 셀렉터를 대신하게 됩니다. 기존 유즈 임팩트 내에서 에러 핸들링 하던 코드를 온에런 옵션을 통해서 핸들링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는데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리액트 16 기준으로 작업을 진행했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하나의 API만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었지만 점차 하나씩 API가 늘어갈 때마다 API 상태를 관리하기 어렵고 가독성이 매우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즈 쿼리스 로딩이라는 커스텀 훅을 만들었습니다. 쿼리 클라이언트로부터 등록된 쿼리를 가져오고 현재 등록된 쿼리 개수를 스테이트에 저장한 다음 렌더링 될 때마다 로딩하는 쿼리가 있는지 확인하고 아이들 상태에서 로딩으로 변경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 아이들인 개수만큼 로딩이 없다는 것을 지연시킵니다. 그 결과 리액트 16에서도 서스펜스 없이 상태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리패터링 블럭이 아닌 새로운 기능 블럭이 먼저 나와버렸습니다. 리패터링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새로운 기능 작업과 리액트 쿼리 작업이 함께 존재하게 되면서 작업된 컴포넌트 자체에 대한 복잡도가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폴더 구조 개선이나 함수 네이밍 규칙 혹은 쿼리 작성 방식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정리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공유드릴 내용은 시간상 쿼리 작성 방식과 폴더 구조 개선에 대해서만 이야기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쿼리 작성 방식입니다. 마이구독에는 생각보다 많은 API가 존재합니다. 컴포넌트는 API를 조합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쿼리를 생성할 때 같은 API라고 하더라도 옵션이 다르거나 조합이 필요한 경우 중복해서 쿼리를 생성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API 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때 관련 쿼리들을 모두 수정해야 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기본 쿼리라는 개념을 추가했습니다. 기본 쿼리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API 단위이고 하나의 API와 1:1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컴포넌트나 커스텀 훅에서 아래 보이시는 코드처럼 기본 쿼리를 조합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규칙을 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본 쿼리에 공통된 옵션을 부여하고 싶은 경우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유즈 에러 바운더리나 셀렉트 같은 것들이요. 쿼리 클라이언트 안에 디폴트 옵션스를 넣을 방법이 있지만 특정 조건에 따라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 쿼리를 위한 기본 쿼리를 만들었습니다. API와 1:1 매칭되는 기본 쿼리는 리액트 쿼리에서 제공하는 유즈 쿼리가 아닌 기본 쿼리를 위한 기본 쿼리를 임포트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커스텀 옵션스 값을 통해서 페이지별 키 값을 추가하여 페이지 단위로 쿼리를 초기화하거나 셀렉트에서 실질적인 데이터가 있는 값만 반환하도록 하여 중복된 셀렉트 로직을 제거한다든지 온에러 옵션이 있어야 유저 에러 바운더리를 설정하여 에러 처리 누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중간 단계를 하나 더 추가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폴더 구조 개선입니다. 기존에는 데이터라는 이름의 폴더에 각각의 API 그룹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 액션, 액션 타입, 리듀서 등을 담았었는데요. 해당 파일들은 모두 리액트 쿼리로 전환하면서 하나의 파일로 압축됩니다. 압축된 파일들은 하나의 쿼리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액션은 쿼리 자체가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액션 타입은 쿼리 키가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리듀서와 사가, 서비스는 유즈 쿼리가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폴더 구조를 좀 더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데이터의 목적으로 분류하였다면 이제는 API 요청 형태에 따라 분류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get 방식으로 호출하는 경우 쿼리를 만들어 관리하고 포스트나 딜리트 등 방식으로 호출하는 경우 뮤테이션을 만들어 관리합니다. 즉 데이터를 가져오는 목적이라면 쿼리, 특정 상태를 변경하는 목적이라면 뮤테이션을 만들어 관리합니다. 또한 데이터 목적으로도 분류하기 위해서 하이 파일의 네이밍을 데이터 목적에 따라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각 페이지에서는 기본 쿼리를 임포트해서 가공한 훅을 만들거나 컴포넌트 자체에서 임포트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마이구독에서는 중복 API 및 로직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API 네이밍 지정에 대한 고민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쿼리, 뮤테이션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임포트 경로 자체에서 목적을 분명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은 API지만 사용하는 페이지 혹은 컴포넌트에 따라 다른 쿼리 키를 가지는 경우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API 요청을 여러 번 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리액트 16에서 18으로 전환입니다. 기존 마이구독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지원하다 보니 리액트 18으로 전환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지원이 끊기면서 마이구독에서도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게 되었는데요.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희생 덕분에 리액트 18과 리액트 쿼리 v4도 도입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결과 가장 좋았던 점은 서스펜스를 본격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다는 점인데요.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말구독에서는 페이지, 레이아웃 컴포넌트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컴포넌트의 복잡도를 낮추기 위해서인데요. 컴포넌트가 복잡했던 이유는 API 응답이 오고 나서 화면을 구성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페이지에서는 데이터 요청 및 레이아웃 렌더링 여부를 결정하고, 레이아웃은 받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화면을 구성합니다. 이 구조는 리덕스를 사용하면서 적용한 패턴인데요. 이 패턴 그대로 리액트 쿼리에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페이지, 레이아웃 두 곳에서 쿼리를 요청하다 보니 중복 요청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리레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액트 18의 서스펜스 도입으로 API를 요청하는 컴포넌트에서 더 이상 API 상태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코드처럼 좀 더 깔끔하고 가독성이 높게 구성할 수 있거나, 단순히 API를 요청하고 응답에 따라 렌더링하던 페이지 컴포넌트는 레이아웃 컴포넌트와 합성할 수 있게 됩니다. 처음 코드를 가져와 보았는데요. 이전 이후 모두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되지만 API 응답 상태에 따라 분기 처리하는 코드가 사라지면서 복잡한 로직을 좀 더 단순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리덕스에서 리액트 쿼리로 전환했던 그 과정에 대해 경험을 공유해 보았는데요.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말구독의 특성과 상황 덕분에 총 3단계로 나누어 전환 작업을 진행하였고, 과정마다 그 상황에 맞춰 최대한 더 좋은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 도전과 시도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리덕스 훅 기반으로 전환할 때는 로드 스테이터스 예시를 바탕으로 셀렉트를 좀 더 최적화하여 리렌더 배수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공유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리액트 쿼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리액트 16에서의 상태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저 쿼리스 로딩 커스텀웍을 소개하고, 말구독에서 리액트 쿼리를 어떤 구조로 사용하는지 공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액트 16에서 18로 전환하면서 어떤 이점이 발생하는지 공유를 끝으로 리덕스에서 리액트 쿼리로 전환했던 그 과정에 대해 공유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마이구독에서 진행했던 보이지 않은 개선 중 리액트 쿼리로 전환한 이유와 과정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총정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서버니 어떤가요? 라는 문장으로 정리될 것 같아요. 리액트 쿼리를 사용하면서 이런 점은 좋았습니다. 첫 번째는 훅 기반으로 비동기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좋았고, 캐싱도 지원한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두 번째는 비동기 데이터의 상태를 관리하는 목적 때문에 비동기 처리를 위한 유용한 도구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즈 로딩이나 이즈 패칭과 같은 비동기 처리 상태를 나타내는 값이나 인피니티 쿼리스를 제공함으로써 무한 스크롤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말구독에서는 비동기 처리 상태를 나타내는 값으로 화면을 보여줄지 말지를 결정하거나 API를 요청할지 말지에 사용하였고, 인피니티 쿼리스의 경우에는 결제 내용 화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 데이터가 자주 바뀌는 경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옵션을 통해 백그라운드 패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정 주기마다 혹은 포커스, 마운트 등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데이터를 가져오도록 설정할 수 있으므로 서버의 데이터가 자주 바뀌더라도 최대한 최신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말구독에서는 자주 바뀔 수 있는 일부 페이지에서만 백그라운드 패칭을 하도록 적용했습니다. 만약 말구독 외에 다른 서비스에서 리액트 쿼리를 고려하고 있다면 게시판의 댓글 혹은 좋아요 수, 그리고 주식 목록을 보여주는 사항 같은 곳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리액트 쿼리 도입을 고려할 때 이런 상황일 땐 고민이 필요합니다. 서버 사이드 데이터가 거의 없는 경우에는 리액트 쿼리보다 다른 라이브러리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리코일이나 리더스 등과 같은 라이브러리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서버 사이드 데이터가 더 늘게 된다면 그때 리액트 쿼리와 같은 비동기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를 적용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리액트 18에서는 단순히 비동기 처리 상태를 제공하는 기능 때문에 사용한다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서스펜스가 도입되면서 더 이상 API가 오고 있는 상태인지가 중요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리액트 쿼리를 사용하면서 아쉬운 점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아쉬운 점들을 말구독에서 어떻게 해결해 갔는지도 함께 공유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뮤테이션 사용 시 리덕스 사가의 take latest 함수처럼 한 번만 호출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래퍼 함수가 필요합니다. 말구독에서는 use execution once라는 커스텀 훅을 만들어 함수의 요청을 함수가 실행되는 동안 막는 작업을 수행하고, 비동기 작업뿐만 아니라 리액트 쿼리의 use is mutating 커스텀 훅을 사용하여 더 이상 뮤테이션 작업이 없을 때까지 막는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두 번째로 각 컴포넌트에 API 요청이 들어가다 보니 UI 테스트가 필요하다면 mock API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말구독에서는 스토리북 기반 E2E 테스트와 스냅샷 테스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스토리마다 컴포넌트를 렌더링하기 위해서는 API 응답이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이를 위해서 파라미터에 따라 해당 상태 값을 반환하도록 mock API인 mock 서비스 워커를 사용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항상 서버 데이터와 같은 데이터를 바라보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구독 완료 페이지의 경우 일회성으로 동작하는데요. 이 경우 재요청이 발생하면 API에 빈값이 들어가면서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API 재요청하는 옵션을 모두 해제하도록 쿼리를 구성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아직도 내부적으로 고민하는 과제 중 하나인데요. 리액트 쿼리로 각 컴포넌트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받다 보니 전체적인 데이터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태를 가진 컴포넌트와 퓨어 컴포넌트를 분리하는 형태의 적당한 타협이 필요한데요. 이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는 가장 밑단의 컴포넌트에서 API 데이터 중 하나의 값만 필요하다면 쿼리를 호출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와 프로스 드리링이 발생하는 기준은 무엇으로 정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먼저 해결되어야 합니다. 만약 좀 더 좋은 방향을 찾게 된다면 이러한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이구독에서 진행한 리덕스에서 리액트 쿼리를 전환했던 보이지 않는 개선에 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이번 발표를 통해서 리액트 쿼리를 도입하려고 시도하고 계시거나 기존 리덕스 구조를 개선하려고 시도하실 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